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오늘 코스피 8,000p 돌파에 재시도합니다. 어제 우리 증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쉬어가는 동안 강세를 보이면서 이끌어 주었고요. 전자닉스 가고 현대그룹주 가고 어제는 LG그룹주까지 상승을 하는 좀 대형주 안에서도 비반도체로 매기가 쏠리는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닥도 조금 상승한 채 마감을 했었죠. 오늘 다시 한번 좀 환율이 올라왔다라는 부담이 있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막 그렇게 호재이다라고 할 만한 A전다가 뭐 H200칩 수출길이 열렸다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미지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좀 다시 한번 힘을 내줄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글로벌리 크게 주목을 받고 있죠. 사실 중국을 지렛대로 이란의 이슈를 어떻게 좀 타개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 협상 안에서 우리 종목들이 어떤 수혜를 입을 것인지 그리고 타격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좀 피해를 볼 것인지 좀 계산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지표들도 뉴욕 증시에서 모두 한국에 관련된 지표들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는 점, 유가가 급등했고 또 환율도 올라왔다는 점은 주시하시면서 오늘 시장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미국 증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준비해 오신 김도준 전문가님과 김도준의 월가 시그널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국내 증시로 리쇼어링 정책들이 받쳐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수익률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궁금한 점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도준 전문가님이 오늘도 도움 말씀 많이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모셔보도록 하고요. 간밤 미증시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 봐야 할 뉴스들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마감 브리핑 김가은입니다. 미증시는 지금 협상 기대와 AI 열풍이라는 이 두 개의 엔진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마지막 날인 오늘 두 정상은 이 대화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시장은 일단 미국 양국이 협력을 넓혀가자는 데 공감했다는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AI 랠리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강해졌는데요. 추가로 미국의 4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1.9% 급등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세부 항목 가운데는 유류 지출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선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시죠. 오늘 미증시 3대 지수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5만 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0.75% 오른 5만 63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8% 상승했고 나스닥은 26,63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S&P 500 지수도 0.77% 오르면서 7,500선을 회복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오늘 엔비디아는 4% 넘게 오르면서 일주일 만에 주가가 20%나 올랐습니다. 그동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이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실제로 오늘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 약 10곳에 엔비디아 H200 칩 구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각 기업당 최대 7만 5천 개까지만 살 수 있다고 했고 또 사실 지금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반도체 칩을 사는 걸 워낙에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사실 원활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실제 배송건도 0건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장에서만큼은 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히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알파벳은 오늘 0.47% 하락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픈AI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걸로 밝혀지면서 소폭 하락했는데요. 오픈AI가 기대했던 것만큼 애플에게서 수익을 얻지 못하자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또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텔을 장기적인 핵심 파운드리 파운더로 파트너로 육성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애플이 아이폰용 저가형 칩 공급을 위해서 인텔과 손을 잡았다는 건 원가 절감에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기술적 우위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낳으면서 주가를 짓눌렀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부문에도 다시 매수세가 돌아왔는데요.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 넘게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1.08%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브로드컴 역시 엔비디아의 훈풍 그리고 미중 관계 개선의 기대감 속에 오늘 5.52% 날아올랐습니다. 테슬라는 0.44% 상승, 메타는 0.29% 내리면서 거래를 마무리했는데요. 월마트는 미국 소비가 유가 급등에도 잘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0.75% 올랐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상황 체크해보시죠. 오늘 유가를 움직인 소식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은 호르무즈의 개방을 원하고 있다, 또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과 불가침 조약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유가는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WTI는 소폭 상승한 101달러 선, 브렌트유는 1% 가까이 상승한 106달러 선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은선물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워낙 급등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금선물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4,68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은선물은 4.52% 급락하면서 85달러 선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의 첫날은 겉으로는 화려한 한대와 이 우호적인 메시지가 이어졌지만 실제로는 양국의 전략적인 긴장감과 이해관계 충돌이 고스란히 드러난 무대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 설명도 굵직한 합의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 점이 지금의 미중 정상회담의 관계 현실을 더 선명하게 보여줬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마저 열릴 정상회담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체크포인트 짚어드릴 캐스터 문민지입니다. 간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국은 AI 반도체 협력부터 공급망 안전 문제까지 폭넓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특히 중국 시장 개방 가능성과 호르무즈 해협 안정 유지에 대한 공감대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미중 완화, 관계 완화 기대감이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개장전 포인트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로 시장에서는 이를 관계 변화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중국 대표단과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를 마쳤고요. 특히 시진핑 주석 부부를 오는 9월 백악관으로 공식 초청하면서 양국 관계 완화 기대감도 함께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젠슨 황 CEO,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일론 머스크, 팀 쿡 CEO와 같이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수장 대거 동행을 했습니다. AI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양국 경제 협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최근 중국향 AI 반도체죠.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도 여전히 미국 정부의 통제와 그리고 중국의 승인 절차라는 변수를 함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중 갈등 완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AI와 반도체 중심의 투자 심리를 한층 더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안정 유지의 뜻을 모으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양국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전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개업 유지를 위해서 지금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라고 뜻을 밝혔고요. 이란에 대한 군사 장비 지원에도 선을 그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미국산 원유와 LNG 그리고 대두 구매와 같은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미중 무역 간 에너지 협력 기대감도 함께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리스크 완화와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는 아직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정유 에너지 중심으로 수급 변화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요, 지금 노조가 오는 2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 조정권 발언도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언을 하면요,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신뢰 훼손까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웨이퍼 투입 축소와 그리고 생산량, 조정 비상 대응 체제도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AI 반도체와 HBM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핵심 전략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시장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 사업의 장기화 우려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경우에는 수십조 원의 피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추이도 변동성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체크포인트 3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문민지였습니다.